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재원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 향후 재단의 기능과 역할, 대안, 고찰 및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조명하는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신 태영호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주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인권이라는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이런 인류 보편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가치를 더 우선시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여당인 시절에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여야가 함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 제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창하게 북한인권재단 발족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인데, 사실 정책적으로 제언할 게 없어요.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은 지금 당장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비겁하냐 그러면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로 바뀌었죠.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가 표기를 붙여지면은 계속해서 기권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마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찬성을 하면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속여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상황을 개선하자는데 반대한다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이 발족을 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증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는 당위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특히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아주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영호 의원님 주도로 이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법무부 인권과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여러 번 참석을 했고 또 뉴욕에서 참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인권이라든가 뭐 또 우리 위안부 문제 이런 스페셜 레포터들이 그런 보고도 많이 받고 이래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태영호 의원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떤 긴 터널을 지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로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이 하는 일련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부터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저는 인권 문제야말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지렛대로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이 북한이 사실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 북한을 옹호하는 일부 국가들과 아니면 사실상 그걸 방치하는 일부 상임 이상국의 그런 어떤 역할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잘 압박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특히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맹방입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이 있어가지고 사우디는 매우 중요한 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왕실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 암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미국은 꾸준히 의문을 제기했고, 그것이 하나의 외교적 지렛대로서 몇 년째 지금 내려오면서 사우디와 미국 간의 어떤 외교관계 속에서
긴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해소 여부가 어쩌면 맹방인 사우디의 미국 관계에 대한 평가가 될 정도로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성, 정당성, 그리고 체제의 우위성을 담보하는 가장 좋은 요소 중에 하나는 인권에 대한 우리의 우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집권당했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 이름이 민주당이지만은 어떤 이런 민주화 인권에 대해 가지고 선택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항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본인들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반대로 국제적인 홍콩,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때보다 항상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 인권, 진보의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순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항상 모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희가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인권재단의 설립부터 실질적인 활동 이런 것들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젊은 세대에게 모순을 주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동서독 통일 이후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서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독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어떤 인권 유린, 인권 탄압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통일 이후에도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게 바로 통일 독일의 권위를 세우는, 그 민주적 권위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권 유린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하고 저희가 결국에는 통일 이후에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칙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독일에서는요, 동독의 서기장까지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권 유린에 대해 가지고는 예외가 없이 엄정하게 어느 시점에서나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정작 진지하게 민주와 인권을 그리고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영 의원님께서 이 방향으로 활동하시는 영역을 지지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조태용 의원님께서 주미대사로 이제 영전에 가시면서 저희 당의 국제위원장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태영호 의원님을 그 자리에 또 이제 추천을 할 텐데, 태영호 의원님 중심으로 이런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또 국제적 연대를 구하는 활동에 앞으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기본 토의 의제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인권법이 나온 지 이제는 북한인권법이 나온 지 6년도 이제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이 북한인권재단을 어떻게 하면 설립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도를 우리가 토론하고, 만일 입법을 통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개정이 없이 행정적인 조치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머리를 맞대서 찾아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세미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는데 큰 첫 걸음이 되도록 하는데 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이제 많은 발제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실리가 있는 이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 21대 전반기에 이 외통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 인권재단 빨리 설립해라, 이런 걸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의 참상,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년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냥 6년 동안 방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이것을 그 인권재단을 출범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침해를 받는 그 참상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를 하고 이래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수차 강조를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통일부 장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통일부에서 먼저 추천을 2사람을 하고 국회에 여야가 각각 5명씩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통일부에서 추천조차 하지 않았고 이걸 빨리 국회에서 추천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성사되질 못했는데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또 우리 오늘 태영 의원님과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김태훈 명예회장님과 여러 훌륭하신 토론자님이 많은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면 아마 멀지 않아 바로 우리 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특히 제가 외통위에 우리 태영 의원님하고 또 지성호 의원님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남북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태영 의원님과 저는 지성호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실제 고위층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이 고위층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태영 의원님 말로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지성호 의원님은 북한 주민들의 바닥 생활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본인이 그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해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적어도 우리 당의 태영 의원님과 지성호 의원님과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하면 이때까지 실패한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만 많이 하게 된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중요한 대토론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소중한 국민인 북한인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그야말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를 합니다. 오늘 모쪼록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빨리 인권재단이 출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카메라 머리 내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